학교와 교육 논평 이걸 찍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육 현상 그리고 학교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금 깊게 파헤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해서 학교를 통해서 산출되는 생산량이라고 할까, 그 학생들의 모습은 어, 때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성 파괴되고 실력도 도대체 뭘 배웠는지 이런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많은데 제가 제문공탁을 5학년 학생들하고 다른 반 학생들하고도 진행하는데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질문이에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왜 학원에 가나요? 이런 질문 학생이 있습니다. 또 공부는 왜 하나요? 거의 매일 부모님과 성적 때문에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성적 때문에 많이 울고 공부에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 실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는 이렇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학교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하게 학원이나 또 가정에서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하는 영상은 제가 가끔씩 보는 영상인데 좀 비판적인 안목에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 좀 여기에 어떤 맥락이 숨어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자녀를 이제 원격 수업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나 봐요. 자녀가 일론 머스크의 학교 원격 지원 학교를 이제 다니나 본데 거기서 이제 체험을 솔직하게 이렇게 올려놓았기에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열입니다. 제가 2달 반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이 받았던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켜보자. 이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대안학교 아스트라노바를 제가 소개해 드렸었고, 그 아스트라노바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신세시스를 저희 아들이 시작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들에게 신세시스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신세시스 프로그램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20명이 좀 안 되는 비슷한 나이대 아이들이 하나의 코호트, 그러니까 한 그룹이 되는데 한 코호트당 담당 교사는 2명입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되고요. 수업 시간 동안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데 코호트 내에서 2-3개의 팀으로 나눠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코호트랑 만나서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신세시스 교육의 목적이죠. 저도 이걸 시키면서 저희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과 재밌게 대화하면서 게임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저희 아들은 수업 시간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걱정돼서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수업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이랑 너무 교류가 없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직접 질문을 해봤더니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팀 전략도 잘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수업 전에 저희 아들을 몇 분 더 일찍 접속시켜서 선생님들과 익숙해지고 좀 더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10분 일찍 접속해서 선생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이제 끊어볼게요. 지금 이분은, 어, 뭔가 우리나라 학교 수업에 대한 그, 대안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 수업에서, 자, 의사소통, 서로 교사랑 학생이 묻고 답변하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이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뭐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자녀를 참여시킨 모양이에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다. 걱정스럽죠. 이 비용이 아마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적지는 않을 텐데 일단 의사소통 능력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크나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에서 진단을 하고 10분 일찍 좀 학생하고 얘기를 나누고 좀 더 자극해 보겠다. 이 학교가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학교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 구체적인 액션이 없잖아요. 그냥 교사 일변도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학생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이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이 학교는 뭔가가 평가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평가에 따라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돈만 이렇게 받고 그렇게 운영되는 편의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계속 가보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말을 거의 안 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수업 시간에 옆을 막 지키고 있진 않았는데 방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수업 중에 못 알아듣는 건 거의 없다. 그리고 게임하는 건 재밌다. 신세시스 수업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는 수업하는 내내 제가 옆에서 책 읽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지켜봤어요. 역시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수업을 청취하면서 든 생각이 다른 아이들도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들이니까 무슨 대단한 전략을 토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들고 있더라고요. 게임 진행하고는 별 상관없이. 저희 아들은 말없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제가 어릴 적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 닮아서 그런 건데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 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 안 하고 수동적이야? 이러면 자아 비판을 하는 거니까. 이런 내성적인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게 있어도 밖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대신 속으로는 선생님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지?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 전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은 표현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참여하는 외향적인 아이들한테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자신의 한국에서의 초중고 학교 체험을 그 자식한테 지금 투영하고 있는데, 지극히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긴 한데, 일단 먼저 하나씩 그 체크를 해보죠. 아이가 말은 하지 않는데, 일단 수업 내용이 뭔지, 그리고 수업 활동에 재밌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별디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다. 지들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 쓸데없는 말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인 학교에 가서 외국 아이들이, 프랑스 학생들, 영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참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 언어가 짧아서 잘 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쓸데없는 얘기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막 좀 속된 말로 짓거려요, 애들이. 예, 손 들고 가령 선생님 저 어제 아빠랑 햄버거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들. 네. 교과서 진도랑은 아무 관계 없는 그걸 발표라고 하고 있고,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별다른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 그 발표력은 몰라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쓸데없는 말 하는 것 같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저런 말 왜 하나, 저런 거 해서 수업이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씩 발표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토론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대단치 않다, 이건 대단히 비상적인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초등학생 때는 정말 시덥지 않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서 그리고 지식이 이렇게 정련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이 발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가운데 특별히 어디 특별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그런 거 거치지 않아서 정규 수업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발표와 토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문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는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했냐? 학교에서 했다는 거야. 학교에서만. 따로 특별한 기관에 가서 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입시까지 자기는 수시 전형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극히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고, 좀 더 깊이 입시랑 관련시킬 때는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청취하고 나서는 날 닮아서 내성적이고 말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가 가장 성공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메인룸에서 말을 꺼내는 용기를 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선생님은 행복합니다. 아이의 이런 작은 성취는 축하해야만 할 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 축하 메일이 왔고요. 저도 감사하다는 답장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대안학교 아스트라노바의 신세시스 프로그램, 저희 아들은 뭐 자기 성격에 맞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들에게 재미없으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본인이 재미가 있고 계속하고 싶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계속 시킬 예정입니다. 신세시스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참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자, 여기 그 미국 그 다른 나라의 그 학교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서비스 면에서 훌륭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이 처음 발표했는데, 처음 입을 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분 좋게 그 축하해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이 선생님이 얼마나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평가, 특히 격려와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학교 시스템이 그 훌륭하다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교가 또 학원이라든지 이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워야 될 그런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이제 뭐 만족하고 좀 아쉬운 면은 그 본인이 내성적이고 자식도 그럴 거다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이제 그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예상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계속 떠들고 열심히 발표하고 지 얘기만 저기 그 이렇게 조잘되는 그 외국 아이들이 점점 더 생각이 조밀, 세밀, 정년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차이까지 의사소통 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그 우리의 환경과 외국의 여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 환경이 다르다는 거. 이 환경이 다르다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뭐 학교 교사로 이렇게 어, 학교에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볼까 노력을 하는데 몇 가지 뭐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있는데 역부족이죠. 역부족. 역부족. 그리고 이제 무본스쿨에서 또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하고 있는데 어, 그나마 그 이제 제도에 있는 대안학교도 아니고 하여튼 기존 체제에서 다른 환경에서 새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면에서는 조금은 희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그 기대는 금물이고 계속해서 이분께서도 어, 자식이 어떻게 그 적응하고 변해가는지 계속해서 리뷰를 올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환경,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려면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내가 그 활동했던 그 환경을 자식에게는, 내 손자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의지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내성적인 아이들, 말 안 하고 아는 척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적응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저는 조금 결코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